안녕하세요. 범바람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금융당국의 이 대출 폭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눈치 보기식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비춰졌는데, 이게 가만히 뜯어보면 은행은 이미 위기의식을 잔뜩 느끼고 있어서 이참에 그대로 대출 창구 셔터를 확실하게 내리려고 태세 전환에 들어가는 듯 보이는데,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분위기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은행에서 대출 내기가 위기 이전에는 상당히 용이했죠. 신분만 확실하면 그대로 주택자금을 땡길 정도로 이 부동산 쪽 유동성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 둘의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멀쩡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작스런 위기가 들이닥치기 시작을 하면서 금융권이 보인 태도는 지금 이렇게 무작정 금리가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이 금리 수치를 발표하면서 아예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태세 전환으로 돌변을 했었는데, 당시에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급전이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금융 쪽 자금은 말라버린 상황이니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부도로 넘어가는 업체가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면서 1997년과 2008년은 거의 아비규환의 전성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쎄한 분위기가 지금 금융권으로 번지는 건 금융당국에서도 너무 시중은행이 막무가내로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생금융과는 대조적인 은행 이자 장사로 비화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금리 수준으로 주담대 금리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리는 현상은 아무리 대출 폭주라 하지만 대한민국 대출 쇄도 현상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었고 너무 급작스러운 궤적의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금감원장도 나서서 개입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어차피 은행은 무조건 비즈니스 아닙니까? 금융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던 자기 살 길 챙기는 것이 영순인데, 지금껏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주담대 금리 인상은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이전처럼 대출 자체가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업이익의 차원보다는 이게 모조리 이후에 부실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든다는 얘기죠. 일단 벌어놓은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어이없게 내줄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극단의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무작정 주담대 이자 높이는 게 실수요자들, 특히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임대 부분에서 전세 세입자들의 이 대출 제한, 그리고 중도금 잔금을 처리해야 하는 대기 수요자들, 그런 입장에서 그냥 뒤통수를 맞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건, 일단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거고요. 아마도 금감원의 직간접적인 개입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집값 부분이 계속해서 들썩이는 상황에선 대출 폭주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은행 이자 부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자칫 은행의 위기의식을 동반한 자체 방어에 골몰하는 수익 부분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한 그런 액션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주담대 이자 거치 기간이나 다주택자들 대출 부분을 조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는데, 무작정 주담대 금리 포인트만 붙잡고 하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이런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대출 폭주는 결국에 은행의 유인책이 그동안 너무 과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금리 내리면 대출 수요 가두리에서 양식카드 배로 불어나는 영업이익 창출에, 또 금리 올리면 그렇게 가둬놓은 대출 수요들 이자 증식 통해서 또다시 배로 불어나는 영업이익 만들어낼 수 있는, 이래나 저래나 화장실 가서도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는 게 은행이었습니다. 막상 죽어나는 건 결국 그렇게 하염없이 시장의 교란 분위기에 말려서 자기 소득의 몇 배나 땡겨서 자금을 몰아온
이 무리한 매집을 일으켰던 수요들인데 이거야말로 뭐 연말로 가면서 정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깜깜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대책 없이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이게 고스란히 매매가 올려놓는 가격표를 흡수한 수요들인데 그렇게 필요 이상의 높은 비용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렇게 높게 쳐줬던 비용은 이후에 칼날같이 스스로의 자산을 가지치게 할 텐데 이게 얼마나 뼈아픈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이자의 반격이 시작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빠져나오려고 아우성을 칠 텐데 이렇게 되면 연쇄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영 끌어냈는데 진입에 언뜻 성공한 듯 보여도 이걸 유지하지를 못하는 이자 폭풍이 몰아치게 되고 결국엔 그 이자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연체로 이어지게 되죠. 겨우겨우 월급 갈아넣은 그런 자금도 모자라서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아파트 한 채 경매로 넘어가는 벚꽃 엔딩이 아니라 경매 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사례가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임의 경매 물건들이 폭포수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임의 경매 신청 건수가 13,000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거의 46%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임의 경매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영끌에서 연체로 그리고 연체에서 경매로 이어지는 사슬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추세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고스란히 부실로 전락한 자산들이라서 아마도 거의 추세는 배가가 될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대출 폭주라는 건 결국 대출 증가세가 이후에 얼마나 이런 레버리지들을 건전하게 잘 막아내느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전혀 대출 실행력에 비해서 대출 방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바로 임의 경매 시장에서 여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거의 50% 정도가 늘어났다는 건 지금 1,800조로 폭주하는 가계대출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가 딱 촉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카카오뱅크에서도 금감원의 은행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한 우회적인 분위기도 애써 외면해 가면서 주담대 금리를 오늘 하루 한 번에 0.5%를 올려버렸습니다. 인터넷 은행에서 이 정도 수준의 금리를 하루 만에 올린 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린 건데 대체로 금리를 움직여도 거의 0.1, 0.2에서 움직이는 금융권인데 이렇게 미친 듯이 급 가속을 밟는 것.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이 쉴드치기입니다. 경기 지표가 정말 쎄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턱없이 내주다가는 전체 부실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자기 턱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턱없이 내주다가는. 고스란히 그동안의 영업이익 다 까먹을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서둘러 대출 차단으로 가는 건데 특히 제일 인기가 많은 고정형 혼합금리 상품은 아예 판매가 중단됩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전월세 부분에서의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판에 대기 수요들은 발을 동동 구르게 생겼죠. 잔금을 치르기가 아주 빡빡해진다는 건데 특히 잔금 부분은 집단대출에서 예외사항 그러니까 개인 능력대로 얻어가야 하는 건데 이게 빨간불이 딱 켜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 전 10만 명이 청약을 한 레미안 원펜타스 보세요. 경쟁률만 500대 1이 넘었었는데 부적격을 포함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숫자가 무려 50명을 넘었습니다. 일반 분양이 거의 300세대도 안 되는 파이가 적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 취소가 속출하는 이유 바로 대출 상황이 빡빡해지니까 자금적으로 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 잔금이 안 되는 건데 워낙 분양가가 22억이 넘어가는 수치라 이건 감당이 불감당이라 그대로 패스. 통장이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계약서 찍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대출 쪼이기가 본격화되면서 여기저기서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자금 궁색 현황은 거의 현실화되는 추세로 총천연 색깔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비단 경매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 그냥 묻지마 식으로 뛰어들었던 수요들이 백기 들고 투항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겨우겨우 중도금까지 끌고 왔다가도 잔금 처리 안 돼서
무순위로 나오는 경우도 허다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둔촌주공 아파트는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 여기도 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입장인데, 여기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3년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전세보증금을 거머쥘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은행 대출 창구를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서 입주를 앞두고 물량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상당 부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여기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뛰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분양권 거래가 집값 20% 상승한 핀셋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취소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거래 부분에서 가격만 높여지고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얘기죠. 아마도 6월과 7월 거래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가 취소되는 그런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서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 분양권 거래가가 특히 많이 뛰었고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 이전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는 점, 이게 쎄한 느낌도 들 수 있어서 아무튼 불법 중개 유무를 따져보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만 뭐 덜렁덜렁 할 수 있는 가능성 많기 때문에. 최근에 34평이 18억으로 6억이나 떨어지는 추세로 나오기도 했었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가격 온도차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할 수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추세도 이제 뭐 서서히 아스라이 본인 자금 한계선에 봉착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집값 고점 논란도 뭐 곧바로 종식이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대부업권 주담대 연체율이 20% 정도 달할 정도니까 여기에 뭐 살짝 자금이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라면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이상과열 집값 상승 반등 대세 논란은 정말 신기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하다가 훅 간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금융시장, 코스피 장세만 봐도 뭐 금융시장이 얼마나 헐거워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2700선 다시 또 붕괴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팔자로 나서고 있어서 셀 코리아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건 뭐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을 혁파할 수 있는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은행권이 왜 바짝 긴장해서 자기들의 순이익, 최대한 손실로 처리하지 않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는가? 어떻게 해서든 구멍을 메꿔야 하는 금융시장의 위기가 본물 터지듯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고스란히 은행의 위기감을 대변해주고 있는 건 분명하고 결국엔 이자 장사로 이득을 봤던 거 실드치는 지금의 금리 인상 추세인데 미국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모습은 초창기 뭐 금리 올릴 때 우리는 내리고 이제 금리 내릴 분위기 파다해지자 우리는 올리고 이렇게 엇갈린 행보는 결국 스텝이 꼬이게 마련이죠. 정말 커다란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곧바로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 집값 상승, 반등, 대세장이라는 불장이라는 그런 말들 정말 한순간에 꼬리를 감출 수 있는 그런 가을의 초입의 시기가 될 가능성 아주 크겠습니다. 이런 상황 잘 지켜보시고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공격적입니다. 그만큼 찌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 더 큰 수익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자 수익을 지키기 위한 디펜스를 보여주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무리하게 선택지 정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